우리가 읽기 전략을 말함에 있어서 주제문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제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글 쓴 사람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에 있어서 글의 주제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절반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글의 주제문은 글의 처음 또는 글의 마지막 이렇게 글 쓴 사람의 주제문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과 끝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제문이 있는 곳에 글 쓴 사람은 대부분의 조동사 must, should, need, have to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제문 다음에는 항상 주제문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detailed supporting이 나오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문장을 잘 찾아보는 것도 주제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8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에 요지를 묻는 것인데요. 많은 발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법은 일상의 판단을 통제하는 것이죠. 즉 일상의 판단을 통제하는 발견법.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발견법은 매니저들이 지름길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뭘 기초로 하냐면 이전의 경험 또는 그것은 quick evaluation of a situation, 상황에 대한 재빠른 평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낼 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는 일상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의 주장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experiments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글의 주장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 실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and studies, 실험과 이어서 또 다른 연구도 말하는데요. 이때 연구에 이어서 acquired attitude, 습득된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습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적인 cognitive fram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지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인지적인 구조의 문제점, 미어피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보시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실험이 나오고요. 이 글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연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인지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습득된 인지적들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